이어서 제19회 한국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소개 및 진흥상 수상자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은 로레알 코리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각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과학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2년부터 한국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을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 본상은 여성과학계에 대표적으로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학술진흥상과 펠로우십 부분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본 시상식은 내년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올해는 수상자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펠로우십 수상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펠로우십은 만 45세 미만의 박사학위 소유자로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우수한 업적을 보유했거나 성장 잠재성이 우수한 한국 국적의 여성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명과학과 공학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최소영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임선민 연세대 의학과 내과학 종양학과 조교수, 김지혜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공학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강정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총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상자들의 간단한 소감과 연구업적과 간단한 소감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자사공학연구실에서 연구조교수로 있는 최소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심포지움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9회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 측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연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더 멋진 여성과학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요즘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목재나 나무 껍데기 등의 목질계의 바이오매스 탄소원으로부터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을 키우면 이 미생물이 체내에서 플라스틱을 축적하게끔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플라스틱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였는데 주로 젖산과 글리콜산이 함유된 의료용 고부가 가치 고분자인 PLGA나 PLGA 공중합체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이러한 고분자들의 생산 효율을 높여 산업적인 수준까지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안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짧게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2008년에 졸업을 하고 현재 내과학교실 종양내과에서 임상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 폐암, 두경부암, 신약 임상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폐암, 두경부암의 항암 치료,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 혹은 신약 임상 연구입니다.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질환은 폐암입니다. 폐암은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2017년, 2018년 발생률로는 남자에서 2위, 여성에서는 5위, 또 사망자 수로는 1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질병이고 발견이 늦기 때문에 대부분 난치성 질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항암 치료에는 한계가 많이 있는데 치료제 내성, 즉 치료 시점에서 어떠한 종양의 축소나 그런 효과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치료제의 내성을 발현해서 종양이 다시 재성장하기도 하고 또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면역항암제에 대한 원발성 내성 기전도 아직까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 전에 비해서 종양이 커졌을 때 오히려 치료에 의해서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전임상 연구로서
여러 가지 내성 기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환자 유래 샘플에서 인체 유래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를 대변하는 전임상 모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들을 위한 신약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 업적으로 이러한 이상 페이스 2 트라이얼을 로스1 전이가 있는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 세리티닙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여 NCCN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치료로 등록을 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리티닙의 효과는 실제 환자에서 이렇게 폐병변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보았고, 결국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런 전임상이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김지혜입니다. 2020년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생명과학자상 펠로우십을 수여받았습니다.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 동안에 지도 교수님과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와 접근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희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인체를 방어하는 전통적인 면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인체를 손상시키는 면역 병리학적 기전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석창 교수님과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의 면역병리 기전을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에서 면역 시스템 인체를 손상시키는 기전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연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엄마와 연구자를 병행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고민도 되게 많았는데 귀한 사랑을 주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부족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주신 만큼 연구자로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명공원연구원 강정아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한국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접 찾아뵙지 못해 재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구했던 내용과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면역학을 전공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천성 면역의 경우 인터페론을 규정하는 스팅이라는 단백질 돌연 변이를 지니 환자의 면역 분석을 통해 치료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후천성 면역의 경우 CD4 T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다양한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PDK1이라는 단백질이 NF-kappa 액티베이션을 조절하는데 도메인의 트랜지션과 포스포레이션 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규명하였습니다. 더하여 CRB는 단백질이 포타슘 채널을 에피제네틱하게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러스 생활세를 이용한 치료제를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최근 생공연으로 와서 백신 면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적을 밝히기 위해서 백신에 의한 면역 반응과 어떻게 방어 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과 인플루엔자 독감 등에 대한 제조한 백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포성 면역의 경우에는 백신에 의해 변화되는 면역세포 파퓰레이션이나 세포 활성도 변화,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인터페론 감마 같은 사이토카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체액성 면역의 경우 병원체를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능과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 생성능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진흥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흥상은 활발한 학술 활동 및 탁월한 연구 업적을 보유하고 여성 과학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1인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예의 진흥상은 조은경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조은경 교수님께서는 23년간 기초의학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과 학생 교육에 전념하셨으며 결핵과 폐혈증 등 세계적인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생명과학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 안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조은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조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하고 큰 상을 수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생명과학기술 포럼 이숙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로레알 코리아,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학 안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계의 어떤 과학자의 역할인데요. 제가 이제 감염병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 결국은 이 과학 연구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 연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연구는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은사님들 또 동료들 또 저희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군요. 저희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사용을 레이저 포인터를 쓰고 싶었는데요. 위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예. 오른쪽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최대경 교수님이신데 초대 저희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91년도에 대학에 남았을 때 기왕의 여학생이 기초를 전공하려고 했으니 마담 키리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레라고 나균을 연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미코박테리움 연구에 있어서 저희 은사님이신 백태영 교수님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를 저에게 처음 가르쳐 주셨고요. 마음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결핵은 한 해에 1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코비드-19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뉴스를 접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결핵은 중요한 감염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1등인데요. 한 해에 3만 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하고 한 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각한 감염 질환이고 또 다제내성 결핵하고 극내성 결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무서운 인형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인데요. 이 균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콜로니가 나타나야지만 그 콜로니에 대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콜로니를 배양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배양에만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오래 배양 시간이 필요를 하고 또 병독소가 뚜렷한 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리한 균인데도 불구하고 면역세포 안에서 오랫동안 잔존하고 동면하면서 라이소좀과의 융합을 상당히 저항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 결핵에 걸린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10% 미만만이 결핵으로 액티브 펄머너리 튜브, 그러니까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이 됩니다.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90% 정도의 분들이 이 레이턴시, 잠복 결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핵의 특성만이 아니고 지금 이 코로나 경우에도 불연성 감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호스트 패소젠 인터랙션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디지즈의 아웃컴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평생의 연구 주제가 결핵의 면역 병인, 결핵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이 결핵을 극복할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 하나의 스트래터지로 한 15년 전부터 오타퍼지, 이 생명 현상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 라지, 아주 커다란 단백질 덩어리라든지 세포 내 데미지를 받은 소기관들을 처리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이러한 오타퍼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2016년에 오타퍼지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 나서 이제는 그 오타퍼지의 어떤 잘못된 조절, 디스레귤레이션이 수많은 인체 질환들, 메타볼릭 디지즈라든지 카디오바스쿨라 디지즈라든지 알츠하이머 디지즈,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 이런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좀 내과 교과서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측면에서는 인트라셀룰라 박테리얼 인펙션에 대한 어떤 호스트 디펜스로서의 오타퍼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더블 멤브레인 스트럭처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라이소좀하고 융합이 되고 그 안에 결핵균이 사멸이 됩니다. 결핵균뿐 아니라 많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패러사이트에 대한 호스트 디펜스이면서 이들 또 기생체들이 호스트의 오타퍼지에 저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항결핵제가 개발된 것은 1950년대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힌 결핵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햇볕을 쬐면 결핵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빌리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바이타민 D를 사람 대식세포에 처리를 하고 오타퍼지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일어나는 오타퍼지가 호스트 디펜스에 영향을 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양파 껍질 모양의 오니언 쉐입의 이 오토파고좀 스트럭처가 나타나면서 결핵균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사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타퍼지 연구에 있어서 사실 이제 매우 초기 연구였고 굉장히 저희 연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결핵에 걸리면은 지금 WHO가 권고하는 초치료 요법이 6개월간 약을 드셔야 되는데요.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산부톨 4제로 2개월, 그 다음에 피라지나마이드를 빼고 3제로 4개월을 더 드셔서 6개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퍼스트 라인 테라피에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세컨드 라인으로 넘어가는데 2년씩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약도 한 달을 계속 드시기가 어려운데 이 합병증이 많은 약제를 6개월씩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결핵 치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치료 수능도를 높이고 또 이런 그 리지스턴트한 균들, 결핵균은 염색체 레벨에서 뮤테이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리지스턴트한 균들을 방지하는 어떤 새로운 숙주표적 치료를 찾는 것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큰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6개월씩 약을 먹기 때문에 호스트의 오타퍼지가 일어나는 것이 항결핵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도둑이 침입을 하면 경찰이 도둑을 잡지만 주인도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니아지드를 결핵에 감염된 대식세포에 처리를 하면 상당히 그 오타퍼지가 잘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 오타퍼지를 막으면 그 항결핵 치료에 대한 효과도 매우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주 세포에서 일어나는 오타퍼지가 성공적인 항결핵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자가포식을 매니퓰레이션을 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치료법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AMPK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더 지속을 했습니다. 세포 내의 대사에 이 AMP가 높았을 때 AMP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카이네이즈가 AMPK인데요. AMPK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에이전트들을 저희들이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아주 뷰티풀하게 오타퍼지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혹시 오른쪽 클릭 해주시면 오른쪽에 클릭을 오른쪽에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3차원 동영상이 나타날 텐데 안 나타나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이제 3차원으로 이 오토파고좀이 아이카에 의해서 오토파고좀 스트럭처가 증가가 되면서 결핵균이 그 오토파고좀 낭에 자가포식 낭에 쌓여서 처리가 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여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상상을 해보면 세포 내에도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결핵균이 침입을 했을 때 이 오타퍼지를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이제 결핵균을 오토파고좀 낭에 트랩을 하면서 라이소좀으로 끌고 가는 그런 기전 연구를 함과 동시에 모든 전쟁은 보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그 에너지 바이오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레스퍼레이션 이런 펑션들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연구로 확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아 핵수용체 ERR 알파를 있고 없는 결핍된 그런 매크로페이지에서는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활성자들을 투여를 해도 결핵균을 리소좀으로 융합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타퍼지에도 마이토콘드리아 펑션이 중요하다는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 ERR 알파가 조절하는 썰트윈들을 더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썰트윈 1 그리고 또 썰트윈 3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썰트윈 3가 있고 없는 마우스에서 결핵균에 감염을 시키면은 썰트윈 3가 결핍된 경우에 상당히 그 생존율도 떨어지고 생체 내의 그래뉼로마 형성도 늘어나고, 그래서 결핵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보시는 것처럼 마이토콘드리아가 썰트윈 3가 결핍되면 상당히 마이토콘드리아가 데미지를 입고요. 그리고 오토파고좀 낭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핵 환자의 페리페럴 블러드 모노뉴클레아 셀의 썰트윈 3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건강인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결핵에 걸리면 이 환자들이 카켑시아라고 이렇게 많이 마르게 됩니다. 이 마르게 되는 원인이 TNF라고 하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가 면역 병리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SIRT3와 TNF가 간에 어떠한 역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SIRT3가 결핵에 있어서 어떤 프로텍티브한 펑션에 관여한다는 어떤 클리니컬 렐레번스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퀄리티 컨트롤, 호미오스타시스를 잘 유지를 하면서 오타퍼지를 인덕션 하여서 결핵에 대한 방어 면역에 도움을 주는 반면 낙가웃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방어 면역이 떨어진다. SIRT3가 호스트 디펜스를 조절하는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공부를 하였어요. 이런 일들을 쭉 진행하면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인 튜버클린 리액터들은 스킨 테스트상 포지티브입니다. 그리고 인펙션을 나타내지는 않고 심텀도 없고요. 증상도 없고 박테리아는 숨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후 4주에 BCG를 다 맞기 때문에 튜버클린 양성자라고 해도 잠복결핵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튜버클린 양성자였어요. 근데 제가 결핵 환자로 30대 초반에 액티브 펄머너리 TB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먹었는데요. 피라지나마이드 먹기가 너무 독해서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면은 9개월을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포기를 하지 않고 6개월 먹겠다고 이제 했어요. 정말 독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둘째 아기가 당시에 4개월이었기 때문에 아이소니아지드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코박테리아가 노멀 마이크로바이오타가 형성돼야 되는 시기에 먹어야 되는 거고요. 또 큰아이는 아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4살 때 먹게 됐어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엄마가 결핵에 걸리면 이 떼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튜버클린 양성자로 건강인으로 오래 지내다가 이 박테리아와 호스트 간의 아주 델리케이트한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환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 밸런스가 깨지게 하는 원인이 뭘까 하는 게 아마 연구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제가 될 것 같고 다 풀지 못하고 아마 가겠지만 또 지속적인 많은 연구자들의 주제가 아닐까. 30대 초반에 많은 여성 연구자들이 겪으시는 것처럼 이 저글링을 계속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그릇이 떨어지면은 전체가 다 깨질 지경에 놓이는. 그래서 늘 이 생각을 했어요. 평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뉴로임문 인터랙션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 이 학생들이 보면은 이 시험 기간에 감기에 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와 방어 면역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갖고 있었는데 저희 생리학 교실에 박진봉 교수님하고 한 3, 4년 전에 이제 뭐 이렇게 디스커션 하다가 시작한 그 연구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가바라는 게 이니비터리 뉴로트랜스미터로 아주 유명하고요. 글루타메이트하고 가바는 서로 카운터 밸런스를 하고 이 가바가 결핍이 되면은 간질, 엔자이어티 디스오더, 심지어 스키조프레니아까지 걸립니다. 근데 이 가바가 뉴로 쪽에는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인문 쪽에는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었어요. 페리페럴 인문 시스템에서의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어서 저희 실험실은 2층이고 생리학 교실은 4층이라 이 가바 커런트를 재는 실험을 한 20번을 했습니다.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본메로 드라이브드 매크로페이지에 가바를 처리를 하고 나서 가바 커런트가 분명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 페리페럴 가버직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노멀 매크로페이지에도 가바가 생성이 많이 되는데 결핵균을 감염시키면 놀랍게도 가바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가바를 실제로 투여를 해주니까 마우스의 렁 리버 스플린의 결핵균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뭐 가발을 막으면 이렇게 이제 막는 가버직 이니비션 하는 시그널로는 오토퍼지가 막히면서 호스 디펜스가 떨어지고 가버직 액티베이션을 하면은 호스 디펜스가 좋아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한 어떠한 저희들의 연구를 지속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어떤 과학 안보가 아닐까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그 도움으로 저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다 적지 못했지만 그 히든 어크놀리지먼트는 아무래도 그 가족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투병 중이신데 이번 이 수상 덕택에 많은 위로와 또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포럼에 감사드리면서 제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교수님. 여성과학자 진흥상을 수상하신 정은경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인 심포지움 및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